보통 서리가 내린 후에 작물들이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든 작물을 수확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서리를 맞고 자라는 작물이 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은 서리를 맞고 자라는 작물이고요. 그리고 왼쪽 작물이 서리를 맞게 되면 곧바로 죽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작물들입니다. 지금 약간 뒤쪽에 오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고추예요. 고추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서리가 내리기 직전까지 수확하는 작물이고요. 조금 더 수확을 하고자 원한다면 위쪽에 흰색 부직포를 씌워 가지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대부분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든 고추를 수확해 주시는 것이 좋고, 보통 밑단을 잘라 가지고 조금 더 홍고추를 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밑단을 잘라 가지고 수확하기보다는 고추대를 철거하는데 조금 말려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서리를 맞아도 죽지 않는 작물 중에 하나인 배추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서리를 맞은 상태를 보게 되면 이거 죽었네 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고 짙은 연잎색을 띠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이제 만지게 되면 으스러져 가지고 정말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리를 맞은 배추를 아침에 오셔 가지고 묶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릇푸릇하게 또 다시 생명력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장배추를 묶어야 되는 상황이다, 영하 5도 이상까지 떨어져 가지고 묶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아침 일찍 김장배추를 묶어주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 뜬 상태에서 김장배추가 다시 푸릇푸릇해진 상태에서 겉잎을 싸 가지고 묶어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리 맞은 상태, 겉잎이 언 상태에서 묶게 되면 겉잎이 다 으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다시 푸릇푸릇해진 상태에서 김장배추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작물은 가지예요. 가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을 모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확하지 못한 가지들이 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올해 2주의 가지를 심었는데 올해 내내 정말 풍요롭게 가지를 수확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 가을 가지가 가장 맛있어요. 부지런히 따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가지들이 꽤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컹물컹해지거든요. 상품성도 없어질 뿐더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작물이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것이 쑥갓이에요. 쑥갓을 좀 더 일찍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자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쑥갓은 거의 포기 상태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월동 작물인 시금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자가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월동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월동 시금치를 구입해 가지고 파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금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큰 것들은 소금 수확해서 먹고, 그리고 겨울 내내, 겨울에 땅이 조금 녹았을 때 이때에도 수확해 드릴 수 있고요. 이듬해 봄까지 이 시금치를 수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금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서리를 맞은 시금치를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곧 생기를 찾아 가지고 햇빛을 찌게 되면 다시 이렇게 푸릇푸릇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쑥갓 같은 경우도 서리를 한번 맞았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서리를 몇 번 맞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 수확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쑥갓 같은 경우도 서리를 맞았을 때 이거 죽었네라고 할 정도로 축축 늘어져 있고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햇볕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푸릇푸릇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 쑥갓이지만 서리를 몇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앞으로 좀 가보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이 이제 토마토예요. 이거는 대저 토마토이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작물을 거의 전 후기가 되게 되면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겹순을 제거하지 못해서 완전 몰골이 말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서리 내리기 직전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토마토이기 때문에, 토마토가 또 이제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또 그 맛이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겹순 제거를 꾸준히 해가면서
또 원들을 잘라서 또 겨순을 받아서 뭐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설이 내리기 전까지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무청을 재배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심어준 김장무입니다. 보통은 9월 초 이렇게 김장 배추나 이런 거 심을 때 같이 심어주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늦게 10월 초쯤에 심어준 김장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심었다기보다는 무청을 말려서 쓰레기를 얻기 위해서 파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여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청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김장무를 수확하면서 얻어지는 부속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무청만을 위해서 파종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청만을 위한 품종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무보다도 무청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무청이 더 영양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청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파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무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인데 의외로 날씨가 11월 달 내내 그렇게 춥지 않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이 무를 최대한 키워서 무도 한번 함께 수확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청하면 큰 사이즈 잎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약간 작은 사이즈도 말려서 시래기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물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들깨예요. 이 들깨 같은 경우에는 들깨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들깨가 아니라 깻잎을 위한 그런 품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들깨도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곳에 참새들이 워낙 많이 이제 출몰해가지고 참깨들이 안에 있는 들깨는 좀 파먹은 상태이고, 지금 서리를 맞아서 완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들깨도 서리 내리기 전에 물론 수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들기름 플러스 깻잎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기름보다도 더 실속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를 맞아도 되는 작물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물인데요.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냉이에요. 냉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씨를 뿌리는 경우는 보통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나 이런 거 심을 때 함께 냉이 씨앗을 구입해서 뿌려주는 편인데, 지금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못해 주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라서 많은 냉이 씨가 발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발화한 것들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냉이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냉이를 수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설이 맞으면 죽는 작물과 그리고 서리를 맞으면서 맛을 더해가는 작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봄 작물도 뭐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가을 작물, 특히나 월동할 수 있는 작물들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배추 같은 경우도 월동할 수 있는 작물 중에 또 하나이고요.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상추 또한 월동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잘만 관리한다고 한다면 비닐 터널을 만들어 준다던가 뭐 이렇게 보양을 작업을 해주게 되면 충분히 겨울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을, 상추 키우시면서 가을에 좀 남겨 두었다가 월동 후에 내년 봄까지 키워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요. 혹시라도 봄밭에 상추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상추를 뽑아버리기보다는 그대로 놔둬가지고 겨울에 수확은 좀 어렵겠지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양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겨울에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텃밭을 거의 매일같이 와 보아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밤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보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만 그냥 봄밭에 놔두면 죽지 않고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올라와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추이기 때문에, 상추가 봄밭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뽑아버리지 말고 겨울까지 봄밭에 남겨두었다가 내년 봄에 수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리를 맞으면 죽는 대표적인 작물들과, 그리고 서리를 맞고 자라는, 또는 서리를 맞은 이후에 죽지 않고 성장해 가서 더 맛을 더해가는 작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